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오늘은 금값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폭락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요. 우선 장기 추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으로 표시하죠. 근데 글로벌 국제 금융시장, 원자재 시장에서는 온스당 얼마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2002년부터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죠. 2011년 8월까지 금값이 무려 5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8월을 정점을 치고 그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온스당 1,100달러가 깨지고요. 1,089달러 정도 합니다. 무려 고점에서 약 40% 떨어졌죠. 그러면 금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금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 등 대체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금값 영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값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고 달러 가치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값도 상승하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값이 많이 하락한 것은 중국의 금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금 수요가 감소했고요. 세계 금 수요의 약 18%를 차지하는 인도에서는 지난해 1분기보다 금 수요가 약 올해 1분기 1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금 수요국이 중국이죠. 중국에서 올해 금 수요가 약 7%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 수요는 감소했는데 금 공급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다 보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금값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면은 금은 물가가 불안할 때 오릅니다.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금 가격 장기 추이를 그려놨습니다만은 미국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가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현재 0%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물가 안정이 금값 하락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물가가 하락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제가 성장 능력을 잠재 GDP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실제 GDP는 잠재 GDP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2008년 미국이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공급보다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플레 압력이 커지자 미국 등 선진국이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집값 오르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디플레 압력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선진국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제일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도 제가 추정해 보면 이런 디플레 갭이 한 2%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것이죠. 그리고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만 돈이 별로 안 돌고 있습니다. 통화 승수, 여기서는 M2 총통화를 번원통화로 나눈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통화 승수가 줄어들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화 승수가 한때 27배까지 갔었습니다. 현재 19배 안팎입니다. 일본 4배 정도로 떨어졌고요. 미국도 3배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매우 안정된 것이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디플레 갭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돈이 돌면서 시차를 두고 서서히 물가가 지금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금값에 가장 중요한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미 달러 가치죠. 금값 원자재 가격은 달러 가격으로 표현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은 원자재 가격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최근에 2011년 8월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거의 33%까지 상승했는데요.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또 금값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인지 아니면은 거의 정점에 도달했는지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최근 2011년 8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올 7월까지 33% 올랐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풀렸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경제가 아직도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 주가 등 자산가격 버블이 조만간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저는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 소수 견해지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인데요. 주가라는 것은 보통 경기에 앞서가죠.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미국 주가를 평가해 보면은 현재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약 20%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이렇게 가대평가된 것은 2000년 초반 IT 거품이 있었죠.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거의 금리를 0%로 유지했고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는 작년 10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종료 이후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하고 지금 고공권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아마 경기하고 주가 괴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조만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아마 미국 소비 심리도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미국 소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9%인데요. 미국 경제 현재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가 예상대로 증가하지 못한다면은 디플레 압력이 다시 확대되고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미 국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정부 지출을 늘려하기 때문에 국채를 엄청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 국채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사준 것이죠. 그동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이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겁니다. 2010년 한때는 외국인 보유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 국채 시장에서 26%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최근에 61%로 줄어들었고요. 규모도 2013년에 정점을 치우고 그 이후로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금을 던지고 있고 중국 사람들은 미 달러, 즉 국채를 파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는 사실 달러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다 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서서히 앞으로 미 국채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률이 10%에서 7%로 저는 앞으로 2, 3년 이내에 5%대로 떨어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 은행들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가 사실 세계 경제가 2009년 마이너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9% 이상 성장했던 거는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이 부실싸임 한번 처리하는 구조조정 과정이 앞으로 2, 3년 내에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중국이 미 국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달러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을 거의 정점 무렵에서 샀었는데요. 사실 금이라는 것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죠. 우리가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면 또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을 안 샀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전후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자 그때서 금을 매수했었는데요. 약 48억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완보유액이 지난 7월 말 현재 3,708억 달러인데요. 그중에서 약 1.3%를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에는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물가가 지금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달러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금값이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앞으로 조금 멀리 내다보면 금값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럴 때 좀 금을 사둬야 되지 않을까. 한국은행 좀 금을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는 안 사더라도요. 포트폴리오상 금도 조금 편입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물을 사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죠. 금 선물 시장 열렸습니다. 금 선물 시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 시장에 가면 금 ETF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처럼 뭐 소액의 자금으로도 금 ETF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2011년 8월 이후 금 가격이 40% 하락했습니다. 하락 요인을 보면은 우선 최대 금 수요국인 중국 사람들이 금을 덜 샀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주가 폭락했습니다. 아마 주식보다도 이제 금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에 금가격이 하락했던 것은 전 세계 물가가 안정되고 달러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 디플레 압력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마 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미국 금리가 인상하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견해입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소비 심리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 둔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단기적으로는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중기적으로 내다보면은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고 달러 가치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금에도 서서히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